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재명 후보와 그 강경파들이 전개하고 있는 입법 폭주, 의회 독재, 헌법재판소 장악, 대법원 완전히 굴복시키기 등 이런 일련의 폭주기관차화한 이런 공세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이 김문수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이 폭주기관차의 폭주를 달려오는 폭주기관차를 막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뚫리거나 상처를 입고 아니면 피해버리거나 이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민주당은 국민의힘당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 내용은 이재명 피고인이 지금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돼서 재판받고 있는 바로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 그 똑같은 죄명과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라고 해서 김용태 위원장을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은 그 전날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커피 값이 120원이다. 근데 실제로는 8,000원 또는 만원에 팔리고 있다. 이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지금 커피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분격을 사는 그런 일대 반전 분위기가 일어났고, 이것에 대해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를 현실을 무시하고 많은 커피 소매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격분시키는 것으로서 그의 경제정책은 밑도 끝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이게 허위사실이다, 왜 허위사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 120원이다. 근데 8,000원, 만원으로 판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왜 그렇게 말을 하게 됐는지 하는데 설명 없이 무조건 그 말을 인용해서 퍼뜨린 것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지금 민주당은 바로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이를 삭제하는 법안을 법사위에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딱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에 대기 상태에 있는 법률이 이 공직선거법상의 요 조항을 없애는 법 외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딱 회부 직전 상태에 와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가지고 3심제인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4심제로 이 대법원 상고 판결도 심리할 수 있다 하는 헌법재판소 법 개정안도 이게 법사위를 통과해가 본회의에 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도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 사이에 저와 가까운 동창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게 민주당이 이와 같이 내로남불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게 공직선거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면소 판결 받기 위해서 허위사실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이 마당에 그 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소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내로남불 아니냐. 그리고 고등법원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이 당초 5월 15일에서 그냥
이재명에 굴복하듯이 6월 18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해놨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재명이 낙선을 하면 이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될 테니까, 그게 낙선을 할 경우에는 6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상고하더라도 한 열흘 뒤 대법원에서는, 이거 파기환송 사건이니까 그게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낙선한 경우에 그렇게 할 것이다.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조건을 삭제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 이재명이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 3일을 기점으로 이 폭주기관차,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의 기능도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 장악했고 이제 법원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 폭주기관차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6월 3일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는 토론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조항과 관련된 얘기인데, 후보가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다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인해야 된다. 그러나 제3자 또는 경쟁 후보가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국민의힘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을 들어서 이를 고소한 행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낙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이재명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는 국회 아래서 지난 3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이 자주권, 국민의 주권이 훼손당하는 걸 지금 감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와 같이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도 없고, 그리고 역사 앞에 겸허해져야 된다. 제1당으로서 국회에서 하는 이런 일이 후일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염려나 고려도 전혀 없어요.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게 4월 4일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이에 돌발적으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돼가지고 국민의힘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결정적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당이지요. 이걸 안고 후보를 내고,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이재명 강경파가 삼권을 장악해서 이게 독재 체제로 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닮아가는 정권이 될 것이니까 국민의힘당이 대단히 잘못한 게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정권이 이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재명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저 세력들의 폭지와 발호를 염려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걸 일단 막자. 그리고 김문수라는 사람이 특별한 인생을 살아왔고 깡기도 있으니까 그가 당선되면 국민의힘당이 지금까지 지탄받았던 그런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쓰레기도 치워올 것이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는다면 이번에 김문수 후보 쪽으로 힘을 한번 모아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호소에 대해서 대체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러나 또 하나의 반응은 그래도 이들이 너무 잘못한 게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노하고 그걸 아무리 자제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당 후보에게 어떻게 표를 찍겠느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찍겠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권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당은 이 단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발부둥 쳐야 돼요. 하나로 뭉쳐야 돼요. 뭉치느냐 흩어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뭉쳐지면 후보 단일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현재까지는 제가 어제 호소한 대로 뭉쳐라, 흩어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제는 제가 특정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세 사람의 이름은 거명하려고 합니다. 1. 홍준표 경쟁 후보. 어떤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하와이 와이키키 휴양소,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의 IELTS 기후로는 해수욕하기 딱 적절하고 모래사장도 좋은, 하필이면 그 와이키키 해변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내부 총질을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급기야 김문수 후보가 특사를 파견을 해서 그 뉴스에 의하면 어제 4시간을 토론을 했는데 선거 후에 전개될 상황까지도 토론을 했다. 한가한 소리인데, 그래서 그 어떤 정치학자가 덧붙이기를 홍준표 후보의 분노를 충분히 인식한다. 이게 당권파들이 홍준표, 한동훈 다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김문수도 배제하면서 한덕수를 띄우기 하기 위해서 당원들을 유도했고, 그래서 그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탈당한다. 더럽다. 이 당 더럽다. 내가 30년 동안 이 당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분노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원래 투쟁이니까 거기에 밀려났을 때 분노할 요소가 있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분노를 하필이면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분노를 표출하느냐, 여기 히말라야 산중에 들어갔어, 아니면 중국 북부에는 고비 사막에 가가지고 참선 기도하는 심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내가 현재 이런 생각이 있다. 차라리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될 거 아니냐. 요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오늘부터 그동안에 은인자중한 것 같은데 이제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독자적인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이제 전국을 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정당 연설을 하냐? 정당 연설회가 신고해서 정당 연설회가 아니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어요. 제가 윤석열 후보, 정확히는 2번 후보 지지하기 위해서 정당 연설회가 아닌 장소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 그래가 공직선거법에 입건대가 조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도 정당 연설회가 아닐 거 아니냐. 그 지역에 당헌 협의회장이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육성으로 할 것이다. 육성으로 해야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는. 가령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가령 보인다고 합시다. 김 후보와 같이 서야지, 단상에. 잠시라도 같이 서서 같이 손 들고, 그러고 짧은 연설로 지지한다 그러고 좀 따라다녀야지. 그게 돕는 거지, 그게. 이건 엇박자야.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권력은 비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도 말했죠.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함재봉 연세대학 교수 출신인 그 정치학자 함재봉 박사의 강의를 들어보면 정치라는 원래 어원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폴리틱스로 이제 출발했는데 그 원 뜻은 국민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연설을 한다, 연설. 그 다음에 그 연설을 두고 토론을 한다, 가부를. 그 다음에 이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표결한다. 이게 원래 정치인데 그게 지금 와서는 정치가 복수극이 되어버렸죠. 모든 정치 참여 세력과 그 지도자들이 복수한다, 복수. 복수를 해서 내 기득권을 지켜낸다. 상대방을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건 우리 조선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이성계가 개국할 때도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고, 그 아들이 결국은 왕자란 이렇게 가지고, 이성계 입장에서는 같은 자식이 죽이는 것도 경험했고, 그래서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정권을 잡고, 인조가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볼모로 가가지고 거기에 굴종했다 그래가 8년 만에 귀국한 그 세자를 석 달 만에 독살시키고, 그게 권력이에요. 부모 형제 간에도 나눌 수 없는데 하물며 남남이 경쟁해갖고 나한테 억울한 일을 했다. 복수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누구 그런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이 국난이라, 국난. G7 국가에 등극해가지고,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로 등극해야 되는데, 이 정치가 6.29 6공화국 체제 이에 계속 복수극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 국민의힘 당의 그런, 아까 거명한 그런 사람들이 좀 나서 이 복수기관차를 저지하고 막는데 좀 힘을 적극적으로 좀 보태봐라, 이 사람들아.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이게 그 공약 중에 임기 3년만 하고 개헌하겠다고 했어. 김문수 후보도 똑같은 공약했어. 공약이 일치해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잠자는 시간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지금 두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꼴인데 그 가여운 생각도 좀 해줘야지. 돌발적인 선거가 있어가지고 기간도 아주 짧으니까 몸을 여러 개 쪼개기 어렵다, 이게. 그 한덕수 총리 키도 크고 듬직하지 않아요? 그대는 2차례 국무총리를 했어. 남들은 국무총리를 목매 달고 기근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신은 2차례나 했어. 평생 그걸로 다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입은 큰 은혜를 보답하는 뜻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이 마당에 앞뒤 가릴 것 없다.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분노한 심정으로 이 전국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세월을 정치 현장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낙선도 하고 대통령 후보에도 입후보한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40년 세월에 제가 뭘 잘하고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을 그 이후 25년 동안 완전히 비당파, 무당파 입장에서 이 전개를 내려다보고 제 과거를 돌아다 봤을 때 제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다 하는 걸 제가 깨달았고, 동시에 높은 데서 25년도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 관행 때문에 지금 이 지도자들이 움직이는 게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환히 보여요. 개인 이익이야.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좀 전환하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